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소식이 세계 건설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한국은 세계 건설 시장에서 미국, 중국,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설 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한국 건설사가 시공했다는 말이 최고 품질의 보증수표로 통하고 있죠.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물들에 한국 건설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외국 엔지니어는 처음 한국 건설사와 협업했을 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건설사들의 엄격한 품질 관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술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를 맞추는 집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황량한 사막에서 시작해 세계 건설 시장의 중심에 선 한국 건설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라운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건설 컨설팅 분야의 수석 컨설턴트로 25년간 전 세계 메가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자문해온 건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고 25년 경력의 전문가인 저조차 충격을 받았던 한국 건설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솔직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성취하지 못한 빠른 성장, 극한의 환경에서도 빛나는 기술력, 세계 최고의 품질,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국 건설의 성공 신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와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경험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한국 건설사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꽤 특별했습니다. 저는 영국과 중동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43세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 프로젝트는 영국 건설협회에서 올해의 해외 프로젝트상을 수상한 제 커리어의 최고 성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최대 규모의 카타르 LNG 플랜트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발주처인 카타르 석유공사와 함께 입찰에 참가한 여러 글로벌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히 제 이력서에 중동 메가 프로젝트 자문이라는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한 기회로만 생각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제 전문 지식을 발휘하는 정도라고 여겼죠. 제 마음 한켠에는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겠지라는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과 전문가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타르행 비행기에 올랐고 도하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님, 카타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건설 회사에서 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건설사의 이태준 부장이 유창한 말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첫인상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도하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와 같았습니다. 척박한 사막 위에 첨단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었고 놀랍게도 그 건물들 중 상당수가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했다고 김 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도하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알비다 타워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사가 시공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 회사는 이곳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죠. 이태준 부장의 말에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당시만 해도 저는 한국 건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다음 날부터 시작될 기술평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참가 기업들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벡텔, 프랑스의 테크닙, 이탈리아의 사이펜,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기업들. 모두 세계적인 기업들이었지만 특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가 한국 건설사의 실적을 보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서만 50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기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제시한 공기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6개월이나 짧았습니다. 이는 업계 표준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카타르 석유공사의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차례로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아직도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에서 유사한 LNG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정밀한 공정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죠. 한국의 유력 건설사의 장우진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놀라운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타르보다 더 극한의 환경이었던 사우디 사막에서 완성한 플랜트 프로젝트였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온도,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모래 폭풍까지. 그런 환경에서도 정확한 일정과 최고의 품질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보여준 상세한 데이터와 해결 방법을 들으며 점점 설득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일정 관리와 품질 보증 시스템은 제가 영국에서 보아온 어떤 시스템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카타르 석유공사의 알만수르 이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씨, 내일 한국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더 명확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는 것만큼 정확한 판단 기준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도하에서 약 80km 떨어진 라스라판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건설사가 시공 중인 대형 정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산업 플랜트가 마치 오아시스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구조물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강민호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23개국에서 온 7,000명의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는 저를 현장 곳곳으로 안내하며 세부적인 공정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컨스트럭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자재와 장비, 인력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관리되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계획보다 15일 앞서 진행 중입니다. 품질 관리도 자동화되어 있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내심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선진 건설사들도 이 정도 수준의 통합관리 시스템은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우리는 더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안전 기록이었습니다. 2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안전 철학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작업자가 안전 교육을 받고 모든 공정에 안전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규모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놀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건설사들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된 건가요? 저는 솔직한 호기심에 질문했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빨리빨리 문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본래 효율성을 중시하고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적 접근을 결합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이 우리를 단련시켰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은 단순한 저가 입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강한 추진력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의 말에서 저는 한국건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적인 정신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카타르의 도시 경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대부분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첨단 인프라가 갖춰진 국제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도하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건설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의 신흥 건설 강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타르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두 한국 건설사의 컨소시엄을 최고 점수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력, 경험, 관리 능력, 안전 기록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카타르 석유공사의 알타니 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브라운 씨.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건설사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보여준 기술력과 관리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도하의 스카이라인을 보세요. 그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만든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건설의 세계 정복 중동에서 세계로.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제가 카타르에서 경험한 놀라운 발견과 인식의 변화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저로서는 이런 충격적인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회사의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제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심이에요, 제임스. 한국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저의 오랜 동료 토마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난 확신해.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몇 달 후, 저는 영국 건설협회의 초청으로 글로벌 건설 트렌드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건설의 성공 비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50년간 전 세계 건설 산업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건설의 부상입니다. 강연장에는 영국의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건설사들의 놀라운 성과와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 석유 파동 이후 중동 국가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1970년대 초부터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토목공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고부가 가치 플랜트와 초고층 빌딩 건설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현재 한국은 누적 해외 건설 수주액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GDP를 고려할 때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특히 플랜트와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건설 전문가들은 한국 건설의 이런 놀라운 성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건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카타르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조합입니다.
첫째, 철저한 계획과 시스템적 접근. 둘째, 끊임없는 기술 혁신. 셋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많은 청중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주요 건설사 임원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강연 이후 저는 글로벌 컨스트럭션 리뷰라는 권위 있는 건설 전문지의 한국 건설의 세계 정복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서구 건설사들이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 기회를 넘어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된 한국 건설의 정신과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건설 연구기관에서 고위직을 맡고 계신 윤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한국 건설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왜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한국 건설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건설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카타르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수준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제 전문가적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건설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김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간 한국 건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숫자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도전, 그리고 열정까지요.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부하고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건설 현장과 연구소,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 연구소에서 목격한 최첨단 건설 기술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완전 자동화 건설 시스템이죠. 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건설 기업들이 왜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에 참여했던 원로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우디에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항만을 건설했죠. 물과 음식도 부족했고 의료시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조국이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연세가 지긋한 원로 건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성공적으로 완공한 주베일 항만이 한국 해외 건설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 전역에서 신뢰를 쌓아갔고 점차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한국 건설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강인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저는 한국 건설 기업들의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방식과 리스크 대응 전략, 기술 혁신 사례 등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 시장의 게임 체인저, 한국 건설의 성공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국제 건설 관리 저널의 특별기고 형태로 게재되었고 전 세계 건설 산업 관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작별 만찬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요 건설사의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엔지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만찬 중에 김 원장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1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건설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건설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과 열정의 완벽한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한국건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건설의 성공 스토리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세계로 한국건설의 글로벌 도전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유럽과 미국, 중동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서구 건설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한국건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건설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년 후 저는 영국 건설협회의 초청으로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건설의 미래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는 전 세계 30개국의 건설 산업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난 50년간 세계 건설 산업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 작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 건설 강국으로 부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건설의 발전 과정과 현재의 성과,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누적 9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10대 초고층 빌딩 중 7개가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건설 기업 임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한국 건설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비전과 기업의 혁신, 그리고 개인의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건설사들이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많은 청중들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유명 건설사 CEO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지금까지 한국 건설사들을 단순히 저가 입찰로 승부하는 기업들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들으니 그들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미 한국 건설사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플랜트와 초고층 빌딩,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BBC와 CNN,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건설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건설 산업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한국 건설사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건설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재건과 발전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였죠.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해외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건설사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 시공에서 설계, 조달, 금융,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설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정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터뷰 이후 저는 한국 건설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국제적인 건설 혁신 연구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 조직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건설 혁신 사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로 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건설, 혁신 한국의 사례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건설사들이 어떻게 BIM,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 건설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한국의 디지털 건설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을 자국의 도시 개발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몇 년 후 제가 참여한 국제건설 연구 네트워크는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건설 분야 국제 모임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행사에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많은 건설 산업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건설의 성공 사례를 담은 저술 작업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카타르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 건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제 인생과 커리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연구 발표를 통해 저는 한국 건설이 세계에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과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입니다. 한국 건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건설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꿈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발표 이후 저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한국 건설에 관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건설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명 대학에서는 한국의 건설 사례를 다루는 강의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유명 대학에서의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와 한 말이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저는 오늘 강연을 듣고 건설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 그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국 건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업 성공 사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건설사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그들은 첨단 기술과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건설 산업의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건설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발견한 한국 건설의 진정한 가치, 익숙함에 가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곁의 보물이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 산업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 비전을 세계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한국 건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한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